여러분, 비트코인으로 나라 빚을 갚는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좀 황당하게 들리시죠? 그런데요,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미국 정치의 한복판에서 아주 진지하게 오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엄청난 주장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들어보세요. 비트코인은 미국의 국가 부채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실질적 해법이다. 와, 정말 강력한 말이죠? 이게 무슨 월가에 잘 나가는 분석가나 암호화폐 유튜버가 한 말이 아니고요. 놀랍게도 현직 미국 상원 의원의 입에서 직접 나온 말입니다. 37조 달러. 와, 이게 지금 미국이 지고 있는 빚의 규모입니다. 감도 잘 안 오시죠? 근데 더 무서운 건 이 숫자가 지금 이 순간에도 1초에 수만 달러씩 막 불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어마어마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비트코인이라는 정말 파격적인 카드가 테이블 위에 딱 올라온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순서로 한번 얘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먼저 대체 어떤 상원의원이 이런 충격적인 주장을 했는지부터 시작해서 비트코인이 왜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는지 그 근거를 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진짜 재밌는 부분인데 미국이 몰래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이 얼마나 되는지, 또 이걸 가지고 새로운 금융정책 도구로 쓸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당연히 따라오는 리스크와 과제들까지 쭉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대체 이 얘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이 발언이 그냥 한번 툭 던져본 말이 아니라 사실은 더 깊은 배경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주장의 핵심은요, 사실 돈 자체가 아닙니다. 바로 신뢰의 문제죠. 정부는 계속해서 돈을 찍어내고 달러 가치는 자꾸 떨어지고 나랏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야, 이거 기존 금융 시스템을 계속 믿어도 되는 거야? 하는 근본적인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위기감이 이 주장의 출발점인 셈이죠. 좋아요. 그럼 대체 비트코인이 어떻게 그 엄청난 빚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걸까요? 그 중심에는 바로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부르는 아주 흥미로운 논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논리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두 가지 특징에서 나와요. 첫째, 그 누구도 심지어 정부조차도 더 찍어낼 수 없게 공급량이 딱 정해져 있다는 점. 그리고 둘째는 바로 그 희소성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오를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트코인을 왜 디지털 금이라고 부르는지 바로 이 대목에서 알 수 있죠. 옛날에 금이 그랬던 것처럼요. 금도 양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이 됐고 국가 재정의 든든한 버팀목이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총량이 2100만 개로 딱 묶여있는 비트코인도 21세기의 금처럼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인 거죠.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아무리 논리가 그럴듯해도 이 계획이 현실이 되려면 미국 정부가 어마어마한 양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걸 대체 어디서 구한다는 걸까요? 뭐 국민 세금으로 비트코인을 막 사들일까요? 아니면 중앙은행이 데이터 센터라도 차려서 직접 채굴이라도 해야 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정부가 시장에 뛰어들어서 이렇게 많은 비트코인을 확보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미국 정부는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단 한 개도 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이미 세계에서 손꼽히는 비트코인 큰손 중 하나거든요.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만 해도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이 거의 20만 개에 달합니다. 지금 시세로만 따져도 이게 얼마입니까? 수십억 달러짜리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럼 이 많은 비트코인이 다 어디서 났냐? 전부 범죄자들한테서 뺏은 전리품입니다. 예전에 악명 높았던 다크웹 실크로드 사건 아시죠? 거기서도 뺐고 비트파이넥스라는 거래소 해킹 자금을 회수하면서도 확보했죠. 특히 2023년에는 단 한 건의 사기 사건에서 역대 최대 규모를 압수하면서 정부의 비밀 금고가 아주 그냥 빵빵해졌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데요. 미국 정부가 이 비트코인을 그냥 범죄 수익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아예 국가 재정을 위한 새로운 정책 도구로 써보자는 훨씬 더 과감한 아이디어가 스멀스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더 이상 어떤 상원의원 한 명의 주장이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언론 보도를 보면 재무장관이나 백악관 고위 관계자들 사이에서 전력적 비트코인 준비금이라는 이름으로 이 방안이 실제로 검토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위험한 투기 자산, 기술 실험 정도로 여겨졌잖아요. 근데 이제는 국가 재정의 안정을 위한
전략 자산으로 그 위상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금융정책 도구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정부가 위기 때 쓰려고 금이나 달러 같은 외환을 비축해 두잖아요. 그것처럼 비트코인도 그런 역할을 하는 전략적인 자산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냥 묻어두는 투자가 아니라 이걸로 국가 경제를 관리하는 도구로 쓰겠다는 거죠. 물론이죠. 이렇게 거창하고 급진적인 계획에 밝은 미래만 있을 리가 없습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할 엄청난 위험 요소들이 있고 아직 그 누구도 속 시원하게 답하지 못하는 질문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천문학적인 가치의 디지털 자산을 해킹당하지 않고 어떻게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하루아침에 폭락하면 그 손실은 다 누가 책임지죠? 또 이 모든 과정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투명하게 관리할 방법은 있나요?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못하면 이 계획은 그냥 위험천만한 도박일 뿐입니다. 결국 이 모든 논의는 처음으로 돌아가서 딱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돈을 마음만 먹으면 무한정 찍어낼 수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고 의지해야 할까?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몸부림이 비트코인을 국가 재정이라는 거대한 무대 위로 끌어올린 진짜 이유일 겁니다. 멈출 수 없는 팽창의 세상 속에서 비트코인은 단 하나의 절제를 상징한다. 모든 넘쳐나는 이 시대에 유한함과 희소성의 가치를 비트코인이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의미겠죠. 이 한 문장이 지금 상황을 잘 요약해주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요, 정말 만약에 이 거대한 실험이 현실이 된다면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모든 경제 상식은 아마 완전히 새로 쓰여야 할지도 모릅니다. 과연 비트코인은 국가부채를 구원할 해결사가 될까요? 아니면 누구도 예상치 못한 문제를 일으킬 판도라의 상자가 될까요? 그 판단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